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중국 조선족의 충격 폭로가 터졌으며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중국의 전직 공안이 충격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칠곡 경찰서에 중국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네티즌들이 칠곡 경찰서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의 숫자는 100만 명에 이르며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들을 합쳐 총 300만 명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과 한족은 전부 중국 국적자입니다. 이중 국적이 허용되긴 하지만 자신들은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며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화되기 위해서는 국가관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는 표가 급한 나머지 이들 조선족과 한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무차별적으로 한국으로 입국시켰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이며 다음은 어느 중국 조선족의 충격 폭로 글입니다. 지난해 온라인상에 폭로되면서 충격을 준 이 글을 다시 게재하는 이유는 머지않아 6.3 지방선거이며 아직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중국 조선족의 충격 폭로 전문 내가 조선족이라는 건 그 누구도 모른다. 난 조선족 사회에서 살지를 않으니까. 아래 내가 단 댓글을 타고 가면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보통 텔레그램을 쓰는데 트위터도 많이 쓴다. 이런 게 한 1000개 정도 된다. 그냥 비밀로 하려다가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야 하는 한국인이 안쓰러워서 밝힌다. 참고로 한국에서 중국인은 전체의 15% 정도이고 거의 다 조선족들이며 대다수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지난 김대중 정권 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거는 모두 우리 같은 조선족들이 이 일을 담당했고 지금도 거의 담당하고 있다. 네이버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들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 모두 우리 조선족 손을 거친다. 중국 공산당과 한국의 민주당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전부 우리 조선족들과 한족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부정선거가 터졌다 하면 무조건 조선족, 한족, 중국 공산당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다수 한국인들이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중국 공산당 정부가 한국의 모든 근간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마술을 뻗치고 있었다. 시선 돌리기에 성공한 중국은 한국의 민주당 친중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한국 전력을 집어삼켰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진실을 알려줄 언론이 몇 개가 채 되지 않는다. 내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유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이고 나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조선족도 문제지만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한족
대학생들이 더 큰 문제이다.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한족들은 100% 중국 공산당 간첩이라고 보면 된다. 이들은 돈이 무지 많은 부자들인데 고의적으로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안타까운 건 아무리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음모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정신 상태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가 끝난다. 중국은 미국에 대립하기 위해 반드시 한국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적화돼야 미국 안보에 대항하기 쉽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매우 똑똑하다. 한국을 내버려 두고 미국과 싸울 것 같아? 부산 미포항에 중국 제철소 건립, 전라 광양에 중국 알루미늄 공장 건립, 전기차 전량이 중국산,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지원금도 주고 태양광 패널, 세종시 스마트 시티, 중국의 1대1로 등 지금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우연이겠어? 중국은 한국 전력도 전부 다 손에 넣었어. 왜 당시 문재인 때 전국에 중국산 태양광을 다 깔았잖아. 한국은 지금 극한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 안타깝지만 한국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미개하고 선동이 쉽고 그래서 조선족 댓글 부대에 의해 이리 우르르 쏠렸다가 저리로 우르르 쏠린다. 미국이 이 모든 걸 방어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끝장난다.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거야. 문재인 당선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건 사실이다. 당선시켜 주었으니 중국 공산당에게도 뭔가를 줘야겠지. 그래서 문재인이 그렇게 집권 후 친중을 부르짖은 거야. 한국의 멍청이들아, 여태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기억하라. 부산 미포항 중국 제철소 건립, 전라남도 광양 중국 알루미늄 공장 기공식, 강원도에서 진행 중이었던 차이나타운, 인천 영종도와 송도에 중국 투기 자본 허락, 세종시 스마트 시티, 중국 건설업체, 중국산 태양광, 중국산 전기차와 그에 따른 한국 정부의 보조금, 중국산 미세먼지 환경단체 입막음, 우한 폐렴 중국인 입국 무한 허용, 한국 언론들 대부분이 중국 자본 받음,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힘이 비대해지고 이제는 미국과 헤게모니 전에서 싸워 이기고 싶어 한다. 그 방식을 지금 한반도 공산화의 키포인트가 있다. 여기가 적화되면 북한과 남한이 중국 손에 들어가고 미국과 싸우기가 용이해지며 세계 패권주의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경제로 미국에 대항할 수단이 별로 없는 중국은 한국을 적화시켜 미국에 대항할 수단으로 삼는 것이고 당시 문재인이는 그 미끼를 제대로 물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지만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본인이 대선 때 당선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필수였다는 걸 알았고 문재인은 당시 그 기회를 잘 활용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얻어낸 것이 있는 만큼 줘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딜이 들어간 이후로 문재인은 중국에게 모든 걸 넘겨주게 되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한국의 많은 토목공사,
각종 이권 사업들이 전부 중국 기업과 얽혀 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문재인은 지난 대선 때 조선족 댓글 선동 부대원들의 도움과 중국 공산당의 개입으로 인해 대통령 당선이 되었고 그 빚 때문에 집권 이후에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중국과 척을 지는 순간 중국 정부에 의해 이 정권은 몰락하게 되고 문재인은 타살당한다. 부정선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 한국의 모든 선거는 전부 중국이 100% 장악했다고 보면 돼. 부정선거가 터졌는데도 한국 민주당과 보수당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 왜 그러겠어? 한국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친중이니까. 한국은 보기보다 도덕적으로 매우 취약한 나라이다. 비리에 익숙해져 있다. 그걸 당연히 여기며 그리고 잘 잊는다. 그리고 그걸 다시 반복한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다. 지난 1998년 김대중 당선과 노무현 당선은 중국 공산당도 같이 개입되어 있다. 그들은 집요하게 한국을 다시 속국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전자 개표기로 부정선거할 수 있다는 건 이미 한국의 민주당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전자 개표기를 만들었다. 조작할 수 있는 기기를 일부러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편하다고 선동하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친중 정치인이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적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스며들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라인이 무적이었다. 이명박은 짱깨 돈을 먹을 수가 없는 게 그는 기업가여서 주사파 운동권과는 세상 보는 방식이 달랐다. 돈을 벌어 본 사람이라 사업 수완이 좋고 말이지. 손쉬운 짱깨 자본보다 직접 발로 뛰면서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박근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을 잘 답습했다. 짱깨를 이용하되 믿지는 않는다는 게 그녀의 주요 전략이었다. 그래서 짱깨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고 사드 배치를 했다. 그런데 문재인과 당시 요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 본 적이 없다. 운동권 시절 때는 무슨 단체에 죄다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그런 삶에 익숙했다. 선거 자금은 정해져 있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고 늘 하던 방식대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찾는다. 그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었다. 박근혜 때는 보수가 굉장히 살아 있었다. 좌파들을 살려놓기엔 중국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 당시에도 조선족 댓글 부대가 있었지만 그들은 졌고 보수는 이겼다. 그리고 나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한국의 민주당이 일으킨 것도 아닌데 정말 운때가 잘 맞아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중국 공산당도 이때다 싶어 한국의 민주당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다. 천문학적인 중국 돈을 한국 민주당에 퍼 주었지. 전부 공짜로 말이지. 그리고 태블릿 조작과
조선족 댓글 부대가 주도하는 여론 조작이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의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박근혜에 대한 실망을 느낀 한국인이 그 분출구를 조작된 여론에 몸을 내맡겼다. 조작된 태블릿 PC 사건, 판세는 기울어져 가고 막대한 선거 자금과 여론 조작, 적당한 전자개표기 조작, 선동당한 국민들은 당시 문재인을 당선시키고야 만다. 이들은 위에 두 가지 사안이 아닌 한국인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든 중국은 신경 쓰지 않는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한 반중 정서가 불어닥치면 그걸 잠재우기 위해 조선족 댓글 부대가 다시 투입된다. 이걸 반복한다. 24시간 조선족들로 덜 끓는 게 아니다. 조선족들도 위에서 지시 내려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필요한 인재 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쪽으론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게 그들이다. 선동하여 바닥을 좀 다져 놓으면 거기에는 더 이상 조선족들이 머물 필요가 없다. 한국인들이 잘 따라온다. 세뇌 당하고 선동당한 한국인들은 그걸 다른 커뮤니티에도 퍼뜨린다. 일종의 온라인상 우한 폐렴 바이러스인 것이다. 법의 드림 사이트에도 조선족들이 들어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뿐이겠는가? 웬만한 친민주당 성향의 한국 커뮤니티는 약 80% 이상이 중국 공산당이 조선족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족 댓글 부대원이 없는 커뮤니티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이런 쪽에 인재풀이 차고 넘친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과 커뮤니티 흥망성쇠로 인해 버리고 다른 커뮤니티로 갈아탄다거나 이렇게 반복될 뿐이다. 한국의 몰락은 중국 때문이다. 한국인 스스로 내버려 두어도 내부 분열로 통합되지 않는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게 작금의 중국 공산당이다. 한국인은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지 한국인들은 모른다. 한국 여자들이 국익과 안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도 전쟁 없이 자란 세대들이라서 더욱 그렇다. 남자들이야 군대를 갔다 오니 개념이 생기는데 한국 여자는 그럴 수가 없다. 미래의 현재의 적은 북한보다 중국이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단군 이래 한반도 땅에서 단 한 번도 중국에게 도움 받은 적 없는 게 대한민국 역사이다. 어떻게 보면 우한 폐렴 사태가 한국인들에게는 큰 전화위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들, 한국의 적은 중국이다 라는 것이다. 그런데 부정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때문에 모든 게 친중으로 돌변했다. 지금의 한국 2030 세대들이 이런 중국 공산당의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진짜 적은 중국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잊지 말아라.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 부정선거 조작은 조선족들과 한족, 즉 중국 공산당이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한국은 이미 중국에 침략당했다는 전 중국 공안의 충격 경고 영상과 한국 칠곡 경찰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소식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전 중국 공안이 한 방송에서 한국은 중국에 잠식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알려주고 있어 한번 들어봐.
너무 모르더라 한국 사람들. 제가 95년도부터 사회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무하다 보니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접촉하게 돼요. 40대부터 80대에 한중 비즈니스로 많이 다니는 분들 보면요, 거의 공상화에 잠식되어 있어요. 중국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인민입니다. 중공의 전략이라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생활 습성이고 사고방식이고 완전히 한국을 잠식시켜요. 이 중국이 완전히 민주당 파예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조정을 이제 뭐 합법적으로 해줬잖아요. 행정명령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93년도가 90 몇 년도가 조선족 이화가 뭐 원양 해선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인권 변호사로서 도와준 사건. 그런 투옥이 조선족들한테 굉장히 쌓여 있어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뭐 좋아하는 거하고 정치 참여는 또 다르잖아요. 중국인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의 정치에 참여를 안 해야 되잖아요. 뭐 중국 대사관 관저 앞에서나 이런 데서 감사회를 가지고 맹목적으로 이제 사회 정체성 뒤흔들거든요. 간접적으로 침략 당했다. 너무 모르더라 한국 사람들. 전 중국 공안이 한 방송에서 한국은 중국에 잠식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알려주고 있어. 한번 들어봐. 너무 모르더라 한국 사람들. 제가 95년도부터 사회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무하다 보니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접촉하게 돼요. 40대부터 80대에 한중 비즈니스로 많이 다니는 분들 보면요, 거의 공상화에 잠식되어 있어요. 중국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인민입니다. 중공의 전략이라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생활 습성이고 사고방식이고 완전히 한국을 잠식시켜요. 이 중국이 완전히 민주당 파예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조정을 이제 뭐 합법적으로 해줬잖아요. 행정명령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93년도가 90 몇 년도가 조선족 이화가 뭐 원양 해선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인권 변호사로서 도와준 사건. 그런 투옥이 조선족들한테 굉장히 쌓여 있어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뭐 좋아하는 거하고 정치 참여는 또 다르잖아요. 중국인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의 정치에 참여를 안 해야 되잖아요. 뭐 중국 대사관 관저 앞에서나 이런 데서 감사회를 가지고 맹목적으로 이제 사회 정체성 뒤흔들거든요. 간접적으로 침략 당했다. 너무 모르더라 한국 사람들. 트위터 X에 올라온 글인데 이제 2026년 4월 1일 올라온 글입니다. 중국 공산당 인민이 한국에서 한국 경찰을 하고 있다며 스스로 인증을 올렸다. 이게 무엇이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경찰복을 입은 이 중국인이 직접 올린 건데, 자, 권총도 있고요. 권총도 있고 경찰복을 입었고 또 칠곡 경찰서에서 자기가 직접 근무를 했다고 이제 올린 사진입니다. 이렇게 한국 경찰복을 입고 칠곡 경찰서에서 직접 무장 총까지 자 보세요. 여기에는 자기가 이제 칠곡 경찰서에서 어떻게 일을 했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으며 자기 중국 여권과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를 소상하게 인증을 한 거죠. 인증.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뭐 47,000 조회수가 칠곡 경찰서 사실인지 밝혀라. 사실이면 경찰서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 엉망이 된 우리나라를 어찌 한답니까? 이들이 우리나라 치안을 맡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적국의 인간을 우리 공권력에 쓰는 게 말이 되나요? 중국인이 칠곡 경찰서에 근무하는구나. 칠곡뿐만 아니라 중국 각 지역마다 우리 구 단위 정도로 MOU 체결되어 있습니다. 좀 이제 빨리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공안이 한국 넘어와서 경찰을 하고 있다니. 칠곡 경찰서 자유 게시판에 확인 요청해 주세요. 공론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글이 올라가야 합니다. 칠곡 경찰서 이게 나라요? 중국인이 경찰서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았나 보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구.